처음에 제가 초대형으로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찰병 2명을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제가 모드를 설치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대기 큐까지 만들어 놓게 되는데 아마 조금 다르실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 과학 설정은 뭐부터 갈까 고민이 되는데, 일단 도예 아니면은 채광, 그냥 목축업 이렇게 다 찍을 수 있는 게 여러 개죠. 근데 일단 보면은 뭐 급하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에 뭐 이렇게 구리도 있고요. 얘는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는 조금 걸려요. 그러면은 보시면 관계의 위치는 요거를 달성을 해야, 요 테크를 달성해야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채광 채광 같은 경우는 보통 생산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생산력이 좀 필요하니까 일단은 채광을 먼저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어떤 전략으로 가시건 사실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 해주시고 뭔가 뭐부터 가야겠다, 아니면 어떤 전략으로 가야겠다에 따라서 어떤 걸 먼저 찍을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얘는 전산 한번 옮겨봅시다. 그리고 턴을 넘기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부족 마을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뭐 처음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먹으면 굉장히 좋은 걸 줘요. 그래서 얘네가 시대 점수도 주기 때문에 이 시대 점수도 되게 강력한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최대한 정찰을 빠르게 하시면서 먹어두시는 게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과학을 얻었고, 처음에 이렇게 진급 포인트를 얻게 되면 제일 먼저 핑갈라, 그냥 초보자분들은 일단 핑갈라 먼저 찍으세요. 왜냐하면 핑갈라라는 애는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도시가 생성하는 과학과 문화 이거를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이제 이게 특징이 굉장히 초반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거의 무조건 가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나왔죠. 원래는 저거를 이제 정찰병이 먹어야 정찰병이 경험치를 얻는데, 한번 딴 애들이 먹기 전에 먹어야 될 텐데 계속해서 빠르게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 보시면은 채석장 한 곳을 건설하십시오. 아직 건설 안 했는데 이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는 조건들을 달성하면 익힐 수 있는 과학 기술을 빨리 올릴 수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이 초보자와 이제 고수를 가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아직 초보자분들은 이런 조건들을 하나하나 다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맞출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처음에는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플레이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막 모든 걸 외워서 다 하긴 어렵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근처에 나와서 얘는 이걸 먹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개척자를 한번 또 뽑아주도록 할게요. 확장을 또 빨리 해야 되거든요. 스타크래프트로 치면은 지혜가 아니라 권한이 법을 만든다네. 빠르게 확장을 하는 게 중요하죠, 초반에. 그래서 얘는 먹어주고요. 정찰병 또 먹었어요. 그러면 얘도 다른 곳으로 가서 돌려주도록 합시다.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정찰병을 빠르게 돌려주고 있는데, 저는 대륙이 지금 굉장히 초대형 대륙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야 확보를 하고 정찰을 해서 땅이나 이런 것들을 봐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문화를 또 새로 찍을 수 있죠. 문화는 일단은 두 번째 대륙을 발견하십시오. 이것도 똑같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과학의 조건을 맞추면 그 절반이 올라가듯이 문화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일 베스트는 요거까지, 여기 딱 맵 전부 다 채우기 전까지만 해놓고 이 조건을 완성시키면 최고의 빠른 발전을 이룰 수 있겠죠.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하고요. 자, 저는 보통 처음에는 정찰병의 이 경험치를 쌓아서 정찰병도 이제 진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찰 유닛을 후배시켜주는 이 옵션 정책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과 이제 신앙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일단은 처음에 정책을 설정해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거는 계속 이걸 먹으면서, 부족빈을 먹으면서 이게 사실 보너스로 올라가는 건데 운 좋게 또 저걸 먹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정찰병은 또 뒤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야만인 등장했습니다. 야만인은 이게
어디서 랜덤으로 막 등장하는데 맵의 시야가 밝혀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그 시대에 강력한 애들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테크가 밀리거나 하면 아주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빠르게 제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진급을 했는데 진급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편한 거 아무거나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열대우림 지형에서 이제 뭐 빨라지고 얘는 언덕 지형에서 빨라지는 건데 뭐 지금 주변 지형에 따라서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열대우림이라는 게 없으니까 일단은 언덕 지형을 맞추도록 해줄게요. 그 다음에 전사는 이제 돌아오도록 할게요. 저기에 이제 유닛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으니까. 아, 이제 과학도 발전해서 맞출 수 있게 됐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슬슬 점성술을 좀 찍어주도록 할게요. 자연경관은 없지만 여기 있는 데스돈을 빨리 먹어야 러시아의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얘를 먹어야지 좀 좋거든요. 그래서 얘를 좀 일찍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리고 타일 개발해주고요. 그리고 개척자를 보시면 이제 여기에 다양한 이 빨간색이 나오고 초록색이 나오고 흰색이 나오죠. 여기 밑에 보시면 담수라고 나와요. 해안가 해수. 그 다음에 여기는 지을 수 없고 물이 없음이라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아래 플러스 3 플러스 1 집 모양이 있는데 도시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주거 공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막히면 인구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개척자를 항상 도시를 세우실 때는 강가 옆이 제일 좋아요. 강가 옆이 주거지 플러스 3을 주기 때문에. 근데 그게 없다 그러면 이제 바다 옆에 이렇게 조금 더 연한 녹색 있죠? 이런 곳에 이제 도시를 세우게 되면 이제 플러스 1을 준다는 거고요. 이제 그게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고 빨간색은 이제 도시의 3타일 주변 이내이기 때문에 애초에 세울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러시아기 때문에 얘는 한 이쯤에다가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자, 그리고 피라미드를 여기다 세울 수 있죠. 근데 얘를 세우기 전에 중요한 점은 일단 개척자를 조금 더 투석병사 하나 찍어줄게요. 혹시라도 공격으로 애들 방어하기 위해서. 야만인들이 꽤나 빡세기 때문에 전사 다시 돌아오기로 했죠. 전사 다시 돌아와야 되고. 자, 그리고 얘는 계속 여기 유인해서 전사 끌어들여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일단 빼주고, 일단 민간인 유닛들은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야만인들한테 조심해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 근처로 가서 여기다 딱 도시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면이겠지. 아이고, 이거 까먹었다. 까먹었죠? 원래는 바꾸려 그랬는데 까먹어가지고. 자, 이거를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래서 초보자와 이제 잘하시는 분들의 차이는 이걸 까먹지 않고 그때그때 잘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고인물이 되시면 아마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이제 경험치 빼고 야만인들을 좀 상대하기 위해서 요거를 해주도록 할게요. 공격력 세팅 해주고요. 얘는 이제 여기다가 도시건설 하나 해줍시다. 그 다음에 상인 하나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상인이 이제 여기서는 길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상인이 길을 만들어주면 조금 더 편하게 도시 사이를 빠르게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상인 하나 뽑아주는 게 많이 중요해요. 피라미드를 짓기 전에 이 데스돈이라는 걸 하나 지어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생산력이 하나둘씩 인접한 산 타일에서 숲 타일에서 2가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 각 특수지구마다 보너스로 이제 생산량을 더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조건들이 바로 이 옵션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조건들을 맞춰서 특수지구를 짓게 되면 이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맞춰서 짓도록 해줄 거예요.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한 조건을 잘 계산을 해서 이 효과를 극대화로 뻥튀기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거를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짓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은 여기 어디다 질 거냐면 1타일을 질 거예요. 이 이유는 조금 나중에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마 과학을 어느 정도 달성하신 분이라면 아마 이게 이 과학 특성에 뭐가 있을 텐데
숲을 개간할 수 있다. 여기 있죠. 요거를 하게 되면 요걸 통해 가지고 빨리 이렇게 지을 수가 있어요. 생산력을 일시적으로 엄청나게 높여주는 특성인 거죠. 이걸 초반에 잘 활용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뭘 찍을 거냐면 성지 특수 지구는 인접한 툰드라 타일에서 플러스 1 신앙을 획득합니다. 이거를 먹기 위해서 제가 아까 여기다 지은 거예요. 이걸 창시하시면 이제 아까 전에 플러스 1이었는데 플러스 6이 되었어요. 주변에 여러가지 가지고 있었던 인접 특수 보너스를 이제 얘가 한꺼번에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부 다 툰드라지들이 되기 때문에 얘는 툰드라 아닌가 보다. 네, 이렇게 된 애들이 툰드라거든요. 그래서 얘 산에서 하나 받고 나머지 5개 타일에서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받아가지고 총 플러스 6이 된 거예요. 굉장하죠? 엄청난 혜택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성소를 하나 더 짓도록 할게요. 성소 대신에 성지기도를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성지기도를 하면 여기는 위인에서 이 종교 선지자를 뽑을 수 있는데 이 종교 특성이 또 엄청나게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최대한 빨리 뽑고 그 다음에 강력한 태클을 가는 것을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유량교 주변에는 호랑이 이빨과 비슷한 화강한 봉우리 무리가 극적인 모습으로 하늘로 뻗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또 이제 경관 탈각 있죠. 인접한 모든 타일의 생산량이 2배로 증가합니다. 굉장히 좋은 특성이에요. 특히나 러시아에게는 굉장히 좋은 특성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 근처에 있는, 근데 여기가 지금 툰드라라서 이렇게 막 산출량 효과가 엄청 좋은 건 아니에요. 좀 아쉽네요. 그죠? 자, 이제 여기서 뭘 지을 거냐면 이 피라미드라는 걸 지을 거예요. 얘는 사막에다만 지을 수 있어요. 얘들 짓고 이제 빠르게 이 불가사의를 짓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수확을 하면 이 생산량이 빠르게 줄어들죠.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일꾼들을 모아둔 거예요. 근데 이 숲 같은 경우는 원래 생산력을 좀 땡겨다 쓰는, 미래를 땡겨다 쓰는 거죠. 그래서 약간 대출을 해가지고 현재를 사는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이거 먹었어. 잠깐, 그러면 여기 또 지금 얘네들이 올라가 있으면 이게 또 안 되거든요. 잠깐 요걸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사절 파견을 통해서 얘네들의 어떤 이 사절들을 늘릴 수 있는데 얘네들은 좀 나중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상인이 나왔기 때문에 상인은 기본적으로 샹테브루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네들이 이제 길을 만들어줘요. 이렇게 가면서. 그래서 이 길을 만들어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아까 전에 짓던 피라미드 다시 바꿔주고요. 바꿔주고 다시 빠르게 진행 속도를 올려줍시다. 이 피라미드 효과가 뭐냐면 나중에 보시면 여기 이 불가사의는 굉장히 강력한 특징이 있는데 얘네는 그 일꾼들의 짓는 이 사용 횟수를 더 늘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죠. 일꾼들이 소모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에요. 자, 그리고 얘는 따로 빼서 처리해줍시다. 그리고 얘도 데스돈을 지어줄 거예요. 데스돈을 어디다 짓냐면 여기다 지어줄 겁니다. 여기 플러스 6대 있죠. 아까 전에 정책 신앙을 찍었기 때문에 오로라의 춤을 종교관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 플러스 6이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떨어뜨려서 지어줄게요. 지금 이거 다 미래를 제가 지금 설계를 하면서 지금 짓는 거기 때문에 다 아직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안 드리고 일단은 이렇게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먼 미래에서 설계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계속해서 밑에 조건들 신경 쓰지 마시라고 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이런 식으로 초보자분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이유가 없는 게 알아서 이렇게 다 올라가 있어요. 막 하시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시고 문명이 이제 쉬워지시기 시작하면 이제 그럴 때 신경 쓰시고 하실 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가 노동력 있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문화의 이 정책 철학 이런 거를 슬롯을 열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먼저 찍어주시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시대 점수를 많이 모아서 이렇게 끝까지 원을 황금색 원까지 채웠는데 요거는 다음에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거 하시면 어려우니까. 지금 보면은 식량이 지금 멈춰 있거든요. 이 도시에. 식량이 잉여 남는 그 식량이 없기 때문에 그 식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옥수수가 있는데 옥수수를 자원을 개발하면 돈이랑 아마 식량을 좀 더 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거를 한번 가지러 가봅시다. 여기는 그리고 야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대 성벽을 하나 지어주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운이 좋게 다른 나라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섬은 온전히 어쩌다 보니까 러시아가 다 먹게 됐어요. 자, 여기는 땅을 사서 농장을 져줍시다. 자, 관계에 올라가서 이제 관계도 할 수 있죠. 식량 하나 올라갔죠. 아씨, 이거 토네이도가 휘쓸어가면서 그새 또 작살났네. 여기 들어와서 막아주고요. 그다음에 관계에 올려주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선지자가 나왔는데 이 선지자가 굉장히 강력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는 뭐 이쁜 별 모양 유대교 모양으로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성지 특수지구의 성지 인접 보너스는 생산력 또한 제공합니다. 이 얘기 뭐냐면 아까 보였던 그 플러스 6이 곧 플러스 6 생산력으로 바꿔준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진짜 사기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컴퓨터도 잘 안 가져가기 때문에 일찍이 이 직업 윤리를 찍어주시면서 활용하시면 굉장히 쉽게 플레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배당도 지으면 생산력 1을 또 줘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최고죠. 생산력을 거의 펌핑하기에 최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생산력을 초반에 올리기에는 이게 정말 최고입니다. 이 특성을 찍으면 아까 전에 엄청나게 길었던 피라미드 생산력이 2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보시면 15로 갑자기 확 증가했죠. 데스도원에서 플러스 6이 붙으면서 엄청난 성장을 갖고 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 지금 윤리를 택했기 때문에 신앙 대비 플러스 생산력 6이 됐어요. 요거를 더 늘리려면 이거를 지금 따로 지은 이유도 또 있거든요. 이걸 더 늘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펌핑하고 특수지구를 어떻게 설계하고 만드는 게 가장 이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고, 문명은 지금 아까 처음부터 보셨던 것처럼 이런 스노우볼이 계속 굴러가지고 점점 이 덩어리가 점점 커지거든요. 문명 식스는 그래 처음이 되게 중요해요. 처음 설계하고 얼마나 처음에 잘 풀렸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이후의 문명 플레이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걸 결정하기 때문에 일단 초보자 가이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